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울린 진짜 이야기 흑백 드라마관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던 그날, 보기는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주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기는 진돗개 믹스, 올해로 5살이 된 수컷이었습니다. 흰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보기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 박민수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100m 밖에서도 알아듣는 귀였죠. 그날도 보기는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경쾌하지 않았고 발을 질질 끄는 듯 했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맞이했지만 할아버지는 보기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골목 어귀에 보기의 목줄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보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보기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박민수 노인이 평생 3번밖에 울지 않았다면 그날이 바로 3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장례식, 두 번째는 아내를 떠나보낼 때, 그리고 3번째가 보기를 두고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보기가 가장 사랑하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보기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한 번 더 만지작거렸습니다. 빨간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알았지? 보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우는지, 왜 자신을 이곳에 묶어두는지, 왜 떠나려고 하는지. 보기는 짖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은 크게, 마지막에는 목이 쉴 때까지 짖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기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물도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지만 보기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보기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보기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목줄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빨이 부러지고 잇몸에서 피가 났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째 날 새벽 목줄이 끊어졌습니다. 보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흘 넘게 굶주린 몸은 휘청거렸지만 보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길, 할아버지가 친구들을 만나던 공원, 할아버지가 약을 타던 병원. 보기는 그곳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할아버지의 친구였던 최 노인을 만났을 때 보기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보기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리 가. 박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너도 이제 주인 없는 떠돌이 개야. 보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말의 의미를. 하지만 최 노인의 차가운 눈빛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보기는 처음으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상한 고기를 꺼내 먹으려는 순간
보기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진 그것. 할아버지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던 그것. 보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울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보가, 사람들은 죽으면 저 하늘의 별이 된단다. 할아버지도 언젠가 저기 가겠지. 그때도 보기를 저 위에서 지켜볼 거야. 보기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기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을 수 없다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것을 지키겠다고. 2장. 보름달이 떠오른 밤, 보기는 한강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지만 보기는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따뜻한 집, 부드러운 담요, 정해진 시간에 나오던 밥그릇.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보기가 버려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기의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한때 윤기나던 털은 이제 먼지와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리 생활은 잔인했습니다. 보기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질을 피하는 법, 다른 유기견들과의 영역 다툼에서 살아남는 법, 음식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법. 보기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받는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보기는 전통시장 골목에서 생선 가게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떨어진 생선 한 조각을 주우려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빗자루에 맞아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치는 보기를 향해 주인은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개야. 다시 오면 가만 안 둬. 보기는 골목 끝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보기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큰 위험이 온다는 것을 이미 배웠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보기는 동물보호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다른 유기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보기처럼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개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어떤 개는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새 친구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가 고개를 돌리자 철창 가까이에 나이 든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검은 털, 한쪽 눈이 흐리멍덩한 노견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올 생각이야? 아니면 그냥 지나갈 거야?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난 깡이라고 해. 여기서 7년째 살고 있지. 자네는? 보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깡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말지. 하지만 충고 하나는 해주마. 여기 들어오면 적어도 굶지는 않아. 하지만 자유는 없지. 밖에서는 자유롭지만 굶주려. 뭐가 나은지는 자네가 선택해. 보기는 보호소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실내, 밥그릇, 물그릇. 유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철창 안에 갇혀서는 할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일 수도,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어. 깡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찾고 있는 눈빛이군. 행운을 빌어. 보기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배고픔을 참으며 추위에 떨며.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할아버지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폐쇄된 문, 꺼진 불빛. 할아버지가 없는 집은 이미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보기는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날 두고 갔어요? 왜? 보기의 울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보기의 털을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울다 지친 보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보기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빨간 천주머니,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진 것. 보기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할아버지는 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을까? 보기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천이 찢어지지 않도록 살살 잡아당겼습니다. 주머니가 열렸고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 보기는 종이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개의 발과 입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무언가라는 것을. 보기는 종이를 다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종이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고, 누군가 이 종이를 읽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보기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할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보기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겨울은 깊어만 갔고 보기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종이를 읽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기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를 피했고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돌멩이를 던지거나 발길질을 했습니다. 추운 어느 날 오후 보기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환풍구 옆이었습니다. 보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까? 한 젊은 여성이 보기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보기의 사진만 찍고는 지나쳐갔습니다. 아마도 SNS에 올리려는 것이겠죠. 불쌍한 유기견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보기는 좌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를 불쌍히 여기는 척했지만 아무도 진짜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다시 환풍구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포기하지 마.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보기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보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기는 일어나 몸을 털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보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누군가 보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공원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을 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보기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기는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발밑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온 게야? 보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보기를 한참 쳐다보더니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보기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노인이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따라올 거야? 보기는 대답 대신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었고 보기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노인의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노인을 보기는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노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뭐해? 보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 낡은 집. 하지만 보기에게는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노인은 부엌으로 가더니 밥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보기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식사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보기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보기는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인은 보기의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목걸이가 특이하네. 뭐가 들어있어? 보기는 몸을 떨었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누군가 목걸이를 알아봤습니다. 보기는 노인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돋보기를 꺼내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다 읽은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기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보기를 바라보았고 보기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주인이 박민수 씨였어? 보기는 할아버지 이름을 듣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김상훈이라고 해. 그리고 나는 박민수 씨를 알아. 보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민수 씨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 병원에서. 보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지만 노인의 슬픈 눈빛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상훈 노인은 다시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편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보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기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처음으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김상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아직 몰랐습니다.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할아버지가 보기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이 만남이 보기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김상훈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낸 보기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기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하지만 곧 어제 일이 기억났습니다. 김상훈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김상훈은 보기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 삶은 고기도 있었습니다. 보기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상훈은 보기를 앉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가, 나는 내 주인 박민수 씨를 알았어. 우리는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지. 30년 전 이야기야. 김상훈의 목소리는 회상에 잠겼습니다. 민수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 그런 사람이 말년에 혼자 살게 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야. 보기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은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 말기였지.
병원에서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 형은 그때 너를 입양했다고 들었어. 보기는 기억했습니다. 1년 전 할아버지가 보기를 데려온 날을, 보호소에서 다른 개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던 보기를 할아버지가 선택했던 그날을. 형은 너와 함께하는 마지막 1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너도 형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었고, 김상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에는 형의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어. 너에 대한 부탁이. 보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보가, 내가 이 편지를 읽어줄게. 김상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를 보호해 주실 분께,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먼저 보기를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기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입양한 개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을 혼자 보내기 싫었습니다. 보기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반기는 보기의 모습, 저와 함께 산책하며 꼬리를 흔드는 보기의 모습이 저에게는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보기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도 할아버지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병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기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보기를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척에게 부탁했습니다. 보기를 잠시만 맡아달라고. 제가 나을 때까지만. 김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척은 보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죽자마자 보기를 거리에 내다버렸습니다. 보기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묶어두고 떠났던 그날을,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보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기에게 이 목걸이를 채워준 것은 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보기가 길을 잃더라도 누군가 이 편지를 읽어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보기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며. 김상훈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보기를 사랑해 주십시오. 보기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보기는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개입니다. 제가 보기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당신이 해주십시오. 보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는 김상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알아다오. 영원히. 마이너스 박민수 올림. 김상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보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걔도 우는지 몰랐던 김상우는 놀랐습니다. 보가. 김상우는 보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형의 부탁을 들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기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끝까지 보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보기가 행복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날 밤 김상우는 보기에게 새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보기 마이너스 김상훈의 가족이라고 적힌 이름표였습니다. 이제 넌 내 가족이야, 보가.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보기를 또 다른 사랑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기와 김상훈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보기가 김상훈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기의 털은 다시 윤기를 찾았고 갈비뼈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끼 식사,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김상훈의 사랑. 보기는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상훈도 변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그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온 후로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보기와 산책을 나갔고 보기에게 밥을 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보기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김상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보가,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우리 공원에 갈까?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보기를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에서 김상훈은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김상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훈이, 자네 어디 갔었나? 오랜만이네. 보기 때문에 산책을 나왔어. 친구들은 보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개를 키우고 있구만. 자네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김상훈은 웃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상훈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상훈 씨 맞으시죠?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박민수의 조카입니다. 김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기는 그 남자를 보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개 때문에 왔습니다. 제 삼촌이 키우던 개 말입니다. 박철수는 보기를 가리켰습니다. 그 개는 제 삼촌의 유산입니다. 법적으로 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김상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보기를 버렸잖습니까? 박철수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 개가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있었네요. 거짓말. 김상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보기는 김상훈 뒤에 숨었습니다. 아무튼 개를 돌려주십시오. 그게 싫으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 지금 와서 보기를 찾는 겁니까? 한 달 넘게 어디 있다가.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삼촌이 개에게 재산을 남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개를 돌보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 있다고요. 김상훈은 경악했습니다. 박민수가 보기를 위해 돈을 남겼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보기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박민수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보기를 찾는 겁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법적으로 제 권리입니다. 박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개를 돌려주시거나 법정에서 보시거나 선택하십시오. 박철수는 돌아갔습니다. 김상훈은 문을 닫고 보기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보가.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김상훈도 두려웠습니다. 법적으로는 박철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기의 소유권은 박민수에게 있었고 박민수가 죽으면서 그 권리는 유족에게 넘어갔을 테니까요. 그날 밤 김상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기도 불안한지 김상훈 옆에 바싹 붙어 누워 있었습니다. 보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보기는 대답 대신 김상훈의 손을 핥았습니다. 김상훈은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우는 결심했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유족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있습니다. 김상우는 박민수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유언 아닙니까? 변호사는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공증도 되지 않았고 증인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상우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보기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카분과 협상하십시오.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돈인데 제게 그런 돈이 없습니다. 김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상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보기가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보기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보가. 김상우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70살 노인이 한 마리 개 때문에 우는 것이 우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상훈에게 보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그의 가족이었고 그가 다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방법을 찾을게. 반드시. 김상훈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김상훈의 힘은 너무 약했습니다. 그날 밤 김상훈은 박민수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박민수의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를 사랑해 주십시오. 김상훈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기를 지키겠다고. 6장. 일주일이라는 시한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김상훈은 밤낮으로 방법을 찾았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인터넷을 검색했고 동물보호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정숙이라는 활동가가 김상훈을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년 넘게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입니다. 이정숙의 말에 김상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여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보기의 이야기, 박민수 씨의 편지, 그리고 조카의 탐욕.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김상훈은 망설였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김상훈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보기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박민수의 편지 내용, 보기가 겪은 고난, 그리고 박철수의 탐욕까지. 놀랍게도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개를 버렸다가 돈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보기를 지켜주세요. 박철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가 김상훈을 인터뷰했고 보기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김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를 악인으로 만들다니.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김상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SNS에서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제 명예가 실추되었어요. 그럼 보기를 포기하십시오. 처음부터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법은 제 편입니다. 박철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철수의 직장 동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냉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상사도 그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박 대리, 자네 개인 문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네. 조심하게. 박철수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는 돈을 원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김상훈의 집에는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지키기 위해 돈을 보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여러 사람의 작은 돈이 모이니 제법 큰 돈이 되었습니다. 이정숙이 김상훈을 찾아왔습니다. 이만큼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조카와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은 감동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위해, 보기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김상훈은 박철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모인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겠다고. 박철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이 계속되자 그도 지쳤습니다. 마침내 박철수가 협상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포기하겠습니다. 김상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인 돈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천만 원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은 제 제안입니다. 싫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박철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여론이 무서웠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김상훈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는데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이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숙도 난감해했습니다. 그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상훈은 보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는 김상훈의 표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기는 김상훈의 손을 핥았습니다. 보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김상훈은 보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기로. 집을 팔면 2천만 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상훈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상훈아, 집을 팔면 어디서 살 건데? 임대 아파트라도 구하겠습니다. 보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상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보기는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그의 가족이었고 그가 다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70살 노인이 한 마리 개를 위해 평생 살던 집을 파는 것입니다. SNS에는 김상훈을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방송인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서 보기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철수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회사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그의 SNS는 악플로 가득 찼습니다. 박철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그는 김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습니다. 800만 원에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이 일을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김상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도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계약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상우는 후원금으로 박철수에게 돈을 주었고 보기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날 김상우는 보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보가, 이제 진짜 내 가족이야. 아무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어.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김상훈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보기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집이 생겼다는 것을. 7장. 보기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왔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와 김상훈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한 마리 개와 한 노인의 사랑 이야기가 차가운 세상에 따뜻함을 불어넣었습니다. 김상훈의 집에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정숙의 설득으로 몇 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기만이 아니라 다른 유기동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김상훈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서 보기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민수의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물보호소에 입양 문의가 급증한 것입니다. 보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이 김상훈을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이번 달에만 1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상훈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보기가 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보기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상훈은 여전히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팔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김상훈 선생님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는 희망재단의 박진우 이사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희망재단은 동물 복지와 노인 복지를 지원하는 큰 재단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우리 재단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께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후원이라고요? 네. 선생님이 집을 팔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보기를 포함한 다른 유기동물들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훈은 놀랐습니다. 저 같은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입니다. 선생님이 보기와 함께 보호소를 방문하고 사람들에게 입양을 독려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상훈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큰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박진우는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상훈은 보기를 보았습니다. 보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상훈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보기 덕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도 다른 이들을 도울 차례가 아닐까? 다음 날 김상훈은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정숙 씨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진짜 전문가니까요. 박진우는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이정숙 씨와도 연락했습니다. 그분도 동의하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상훈과 보기 그리고 이정숙은 팀을 이루어 전국의 동물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유기동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입양을 권유했습니다. 보기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를 보기 위해 보호소에 왔고 보기를 보며 감동받아 다른 유기동물들도 입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강 다리 밑을 방문했습니다. 보기가 처음 거리 생활을 시작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유기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김상우는 그곳에서 한 마리 늙은 개를 발견했습니다. 회색빛 털, 흐린 한쪽 눈. 깡이었습니다. 깡이? 보기는 깡이를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깡이도 보기를 알아봤습니다. 오, 자네. 살아있었구나. 그것도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김상우는 깡이를 보며 이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저게는 왜 보호소에 없습니까? 깡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 번 입양되었다가 다시 버려졌어요. 이제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김상우는 깡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깡이는 경계했지만 보기가 옆에 있어서인지 덜 경계했습니다. 깡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깡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늙었어. 새로운 시작 같은 건 필요 없어. 하지만 김상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깡이를 찾아갔습니다. 밥을 주고 말을 걸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깡이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나를 실망시키면 용서 안 해. 김상우는 웃었습니다. 약속하지. 깡이는 김상훈의 집으로 왔습니다. 보기는 깡이를 환영했습니다. 두 마리 개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상훈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와 깡이가 뛰어놀고 김상훈은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을 잃고 죽은 듯이 살았던 그 노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정숙이 김상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김상훈은 보기와 깡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기가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보기를 구한 게 아니라 보기가 저를 구한 겁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보기는 김상훈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사랑할 이유를, 웃을 이유를,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주었습니다. 8장. 봄이 왔습니다. 보기가 김상훈을 만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추위는 지나갔고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김상훈의 마당에는 꽃이 피었고 보기와 깡이는 그 꽃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김상훈과 이정숙의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10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보기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구조되었습니다. 희망재단에서는 김상훈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상훈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보기와 깡이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김상훈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보기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기도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보기는 무대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김상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박민아라고 합니다. 박민수 선생님의 손녀입니다. 김상훈은 놀랐습니다. 박민수의 손녀라니. 할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대해서도. 그들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삼촌이 보기를 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은 몰랐습니까? 네. 삼촌은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보기는 어디론가 입양되었다고. 저는 최근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SNS에서 보기의 이야기를 보고 박민아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기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제게 전화할 때마다 보기 이야기를 하셨죠. 보기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착한지. 김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형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어요. 보기를 부탁한다는 내용. 선생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아는 김상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찾은 할아버지의 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보기와 함께 보낸 마지막 1년의 기록입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우는 조심스럽게 일기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읽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오늘 보기를 입양했다. 보호소에서 다른 개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던 보기를 보자마자 알았다. 이 아이다. 내 마지막을 함께할 친구는 2023년 12월 15일. 보기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기가 내 옆에 있다. 보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2024년 3월 22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6개월. 길어야 6개월. 하지만 슬프지 않다. 보기와 함께 보낼 시간이 있으니까. 2024년 7월 10일.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보기를 산책시킬 힘도 없다. 하지만 보기는 내 옆에 있어준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아는 것 같다. 2024년 9월 5일. 더 이상 보기를 돌볼 수 없다.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조카에게 보기를 부탁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 보기의 목걸이에 넣었다. 누군가 이 편지를 읽어주기를. 누군가 보기를 사랑해주기를. 2024년 9월 20일. 내일이면 수술이다. 살아날 확률은 낮다. 하지만 후회 없다. 보기와 함께한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보가 사랑한다. 영원히.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박민수는 수술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상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는 김상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보가, 내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생각했어. 너는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주었어. 보기는 김상훈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별들. 할아버지, 보기는 행복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김상훈이 보기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김상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민수의 일기를 출판하기로. 그리고 수익금 전부를 유기동물 보호에 쓰기로. 보기의 할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정숙이 도왔고 희망재단이 후원했습니다. 책은 빠르게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보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민수와 보기의 이야기에 울었고 웃었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한 마리 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종을 넘어서는 사랑,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절망을 넘어서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상우는 보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박민수 형,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장 1년이 지났습니다. 보기가 김상훈을 만난 지 벌써 1년. 계절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상훈의 집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습니다. 보기와 깡이는 트리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형, 잘 지내고 계시죠? 김상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보기는 정말 행복합니다. 형이 바랐던 대로. 그리고 저도 행복합니다. 보기 덕분에. 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숙과 박민아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정숙이 선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보기와 깡이를 위한 간식이었습니다. 미나 씨, 미국 생활은 정리했나요? 김상훈이 물었습니다. 박민아는 최근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하려고요. 좋은 결정입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음식, 따뜻한 대화, 따뜻한 웃음. 보기와 깡이도 함께였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박민수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보기도 함께였습니다. 보기는 처음 할아버지의 묘소에 왔을 때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할아버지, 보기가 왔어요. 박민아가 말했습니다. 보기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내렸지만 보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훈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형, 보기는 이제 제 가족입니다. 형의 사랑을 이어받아 제가 보기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와 함께 다른 생명들도 돕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춤을 췄습니다. 김상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들은 동물 보호소를 들렀습니다. 크리스마스 특별 입양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보호소를 방문할 때마다 유기동물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처럼. 한 어린 개가 우리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나도 여기 있었어.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어. 너도 만날 거야. 물론 보기의 말을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개는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떨림이 멈췄고 눈빛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그 어린 개를 보았습니다. 여보, 저 강아지 좀 봐. 너무 귀엽지 않아? 부부는 직원에게 입양 절차를 물었습니다. 어린 개는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정숙이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너는 정말 대단해.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입양률이 올라가.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행사에서만 2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보기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김상훈은 보기와 깡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새 목걸이였습니다. 보기의 목걸이에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새겨져 있었고, 깡이의 목걸이에는 두 번째 기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가, 깡아, 너희는 내 인생의 선물이야. 김상훈은 2마리 개를 안았습니다. 보기와 깡이는 김상훈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김상훈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보기를 만났다. 그때 나는 몰랐다. 보기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보기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사랑할 이유를, 웃을 이유를,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박민수 형은 보기에게 사랑을 주었고 보기는 그 사랑을 나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끝나지 않는 것이다. 보가 고맙다. 내가 내 삶에 와줘서. 김상우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보기는 그의 발밑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김상우는 보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하얀 눈. 김상우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7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그리고 어디선가 별이 된 박민수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부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10장. 봄이 다시 왔습니다. 보기가 김상훈을 만난 지 1년 반. 김상훈의 마당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보기와 깡이는 꽃밭에서 뛰어놀았고 김상훈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재단의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0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보기는 그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고 김상우는 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박민아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새로운 동물 보호소를 열었습니다. 보기의 집이라는 이름의 보호소였습니다. 이정숙이 소장을 맡았고 김상훈이 명예 고문이 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왔고 정치인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손님은 보기였습니다. 박민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보호소를 열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아버지 박민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기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걱정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이제 이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보기는 무대에 올라가 리본을 물었습니다. 보호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기의 집은 다른 보호소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동물들이 우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넓은 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자유롭게 드나들며 동물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 주에만 50마리의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보기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김상우는 보호소에서 특별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노견이었습니다. 보기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이 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장에서 구조되었어요.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주인이 치료비가 아까워서 버렸답니다. 김상우는 그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김상훈의 손을 하찼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별이라고 불러요. 김상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별? 박민수가 좋아하던 별. 별아, 우리 집에 갈래? 별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김상훈은 별을 입양했습니다. 이제 김상훈의 집에는 보기, 깡이, 그리고 별, 3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상훈은 3마리 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수 형, 보고 계시죠? 형의 사랑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상훈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김상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상훈아, 자네 정말 젊어졌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보기 덕분입니다. 김상훈은 웃었습니다. 보기는 친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환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상훈은 지난 1년 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보기를 만난 일, 박철수와의 싸움, 캠페인의 성공,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일. 친구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겠어. 자네 혼자만 멋있게 살 순 없지. 친구들은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기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기로. 김상우는 고마웠습니다. 보기는 단순히 그의 삶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상우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보기가 옆에 왔습니다. 김상우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보가, 너는 내게 기적이야. 70살 노인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보기는 김상훈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수 형이 너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긴 것처럼 나도 언젠가 너에게 편지를 남길 거야. 그때까지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보기는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김상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김상우는 그것이 박민수라고 믿었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보기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꽃향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 김상우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기, 깡이, 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상우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박민수 형의 사랑은 보기를 통해 내게 전해졌고 내 사랑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보가, 고맙다. 내가 내 삶에 와줘서, 내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70살에도 8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내가 떠날 때 나도 보기에게 편지를 남길 것이다. 사랑한다고. 영원히. 김상우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기의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우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 희망의 봄, 사랑의 봄, 그리고 어디선가 박민수의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기를 통해, 김상훈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